7년 만에 66억이 오른 중공업 지역.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씨입니다. 오늘 온 곳은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온 이유는 최근에 청약으로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온 신축공사 재건축 분양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장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고수들은 어떻게 가성비 투자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갔는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이런 고급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49층 199m, 용적률 599%, 상업지역에 지어진 서울숲역 역세권 거점 개발 사례입니다. 2006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이런 고층 개발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림산업, 지금 DLENC죠. 이 땅을 3,80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런 고층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현재 시세는 60평이 125억, 평당 2억 2,300만 원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근거는 입지가 단순히 좋다는 설명은 빈약하고 주변에 거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수동 이 거점이 중공업 지역들, 공장밖에 지을 수 없는 땅들이었는데 주변에 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일자리 거점으로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800%까지 개발을 밀어주면서 이런 주변 거점 땅값이 평당 2억 7천만 원이나 찍게 됐습니다. 이런 거점의 땅값은 대장 아파트 시세 80%에서 100% 반영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에 OTL 포레로 청약을 마친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0층에 279% 용적률이고 포스코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어갔고 일반 분양이 6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288세대 중에서 88세대 분양을 합니다. 5구 타입이 20억, 84 타입이 25억, 평당 7,900만 원에서 7,200만 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장미아파트 재건축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시세가 계단식 상승을 했다는 것을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2016년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28평이 8억, 2018년에 11억, 2020년 건축심의 받고 15억, 2021년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서 22억 시세를 찍었습니다. 준공업 지역 400% 용적률을 받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면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아아파트 재건축 사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개발 사례인 아크로 포레스트 바로 옆에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 중인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서울숲 동아는 24년 6월부터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 400% 적용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가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174% 용적률인데 24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나서 시세가 기존 12억, 그리고 13억 가다가 최근에는 17억, 평당 1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에 있는 청구 강변 아파트입니다. 25년 3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나면서 평당 1억 원의 시세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이 들어가는 시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팔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서 한강변을 공공재로 공원으로 밀어주는 도시계획, 그리고 35층 룰이 폐지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도 제한이 완화되는 도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5년 3월에
정비계의 결정 고시가 난 것입니다. 트리마제 바로 왼쪽으로 보이는 이 저층 빌라가 2006년 10평이 3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가 2024년 이런 성수 전략 정비구역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19억 8천만 원, 무려 전용 면적 평당 1억 9천만 원 가까이 시세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점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이 만약 되지 못한다면 엑시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빠르게 적은 돈으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주변 성수동 중공업 지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평당 2억 7천만 원 시세를 찍은 단독 다가구입니다. 2017년 16억이었다가 24년에 82억이 됐습니다. 무려 7년 만에 66억이 오른 중공업 지역 도시계획의 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도 중공업 지역 연립주택이 철거가 돼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2023년 15평짜리 빌라가 30억, 그러니까 거의 평당 2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철거가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개발을 위해서 철거가 되고 또 신축이 되는 사례들을 중공업 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거점을 지정해서 밀어주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수동 중공업 지역의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세 상승한 연립주택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17평짜리 연립주택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7억에 거래가 되면서 3년 만에 22억의 시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평당 1억 5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곳들보다 더 빠르게 가성비 좋은 시세 상승 투자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용적률 479%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공업 지역 빌라들의 사업성이 좋아서 디벨로퍼, 대기업이 통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개인보다는 디벨로퍼, 대기업,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매입을 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개인보다 더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시리치를 통해서 앞으로 강화되는 규제들 속에서도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강변 재개발, 한강변 투자, 그리고 고수들의 투자 사례들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